예, 안녕하세요.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찾고 있는 토끼 왕자입니다. 평범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돈 되는 건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가끔 NFT나 주식이 아닌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작년에 퇴사를 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5월에 해야 합니다. 당연히 저도 작년에 퇴사를 했으니까 이번 5월에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퇴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뭐 결혼이 그럴 수도 있고 대학교 입학이 그럴 수도 있고요. 그중에서 어쩌면 정말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게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작년에 퇴사를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. 혹시나 뭐 퇴사를 앞두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도록 제가 이번 영상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저 6개월간의 뭐 경험, 뭐 생각 같은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저는 세상 모든 고민의 50% 정도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부자라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생계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우리의 스트레스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공군 장교를 나왔는데 제가 공군 장교를 하던 그 시절에는 장기 복무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 밑에 일하던 하사 2명도 전역을 하고 재입대를 해야 했습니다. 장기에 떨어져서. 둘 다 가족이 있으니까 뭐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겠죠. 그 하사 2명 중에서 한 명은 재입대 후 군사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을 합니다.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왔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래도 무사 입대를 했고 진급까지 하게 됩니다. 근데 중사를 달고 나서 너무 이상한 사이코 상관을 만나는 바람에 지나친 스트레스로 어, 인사팀 그 화장실에서 그냥 목을 매달았다고 하네요. 극단적인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돈이 풍족했다면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고 한때는 뭐 회사에 라이징 스타로 불렸었지만 그런 만큼 정말 많은 일을 겪었었는데 항상 했던 생각은 나도 정말 돈이 많아서 일 안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런 개척은 퇴사 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퇴사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도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. 저는 회사의 라이징 스타 뭐 사장들놈 소리를 듣다가 사람들이 눈병을 씌우고 지방에 흐름한 점포를 보내버려서 잡일을 하게 됩니다. 우리나라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그룹의 오너를 모시고 외국의 장관들을 만나던 저를 뭐 인생의 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. 하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하고 2년간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는 회사에 충성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직용 스펙을 쌓지 못하기도 했었고 또 20년도부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이직이 쉽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서울에 대출 끼고 집을 사는 바람에 무턱대고 퇴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게 2년을 버티면서 집값도 오르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준비를 끝내고 나서 드디어 작년 말에 퇴사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직급 강등까지 당해서 한때는 라이징 스타였던 제가 지방에 한직으로 보내져서 온갖 잡일을 맡는 그런 수모도 겪었지만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2년을 버텼던 것처럼 혹시나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당장 때려치려는 분들도 저도 버텼으니 당장 버티시고 퇴사 계획을 꼭 잘 세운 뒤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.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욱하는 기분에 또는 남들이 해야 되는 허울뿐인 말에 또 막연하게 잘 될 거라 믿으며 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막연한 퇴사는 절대 금지고요. 당연히 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. 물론 퇴사를 생각한 계기가 있고 나서 사람 마음은 당장 퇴사를 하고 싶어지겠지만 그래도 좀 더 냉정해 보시고 최대한 오래오래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언제나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고 또 퇴사만 하면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 허울뿐인 남들의 말들도 다 무시를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급이 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대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사람은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회피 본능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일이 너무 싫다면 당장 퇴사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그러다 보면 막연하게 퇴사만 하면 잘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절대로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분석하고 한참을 시간 들여야 합니다.
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,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, 또 해야 하는 게 뭔지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.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20대 지나고 30대, 40대 지나갈 텐데 그 나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떤 걸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떠나서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들 지금 당장 뭐 돈을 벌어야 된다면 뭐 저는 뭐 하다못해 당장 뭐 일용직으로 어디 갈 생각도 하고 퇴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가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서 나가는 게 맞겠죠.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려고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. 그리고 몇백의 돈을 받았건 뭐 현재 기준 퇴사자의 맥시멈 시력급여는 19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제 월급이 뭐 400이었건 500이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에 190만 원, 정확하게는 188만 원 정도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맥시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. 회사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돈이지만 퇴사 후에는 정말 소중한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. 소중한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길어봤자 8개월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돈입니다. 그리고 그 기간은 정말 금방 끝이 납니다. 저만 해도 벌써 퇴사 후 6개월이 지났고요. 만약에 대충 생각을 해서 퇴직금이 얼마, 실업급이 얼마, 그리고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빨리 이런 자금은 동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안 풀린 현실 때문에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. 너무 실업급여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. 또 혹시나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통을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건 연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가끔가다 인터넷 글을 보면은 뭐 일부 상한 후 뭐 재연장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매달 얼마씩 갚는 그렇게 뭐 적금을 들듯이 매달 얼마씩 갚는 방법으로 상환 방법 바꿔준다는 식의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걸 믿지 마시고 그냥 퇴사자 무직인 사람은 대출이 연기가 안 된다는 걸 그냥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마통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마통을 쓰셨다면 마통 같은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연장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만기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최소 반년 전부터는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나중에 막연하게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다가는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연기가 되지 않고 만약 상환을 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압류가 들어오게 되겠죠. 얄짤 없을 테니까요. 그래서 꼭 대출을 쓰시지 마시고 쓰신다고 하더라도 상환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 보통 오로지 혼자서 살아가는 겁니다. 퇴사하면 모든 걸 직접 해야 됩니다. 뭐 연말정산이고 국민연금 내는 거고 건강보험까지 저는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. 잘 되건 못 되건 퇴사 후에는 혼자서 살아가고 혼자서 조사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걸어 나가야 되는 건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같이 하는 사람이 없죠. 그게 현실입니다. 뭐 분명히 외로울 수 있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. 퇴사를 하고 저는 뭐 마음이라는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뭐 늘어지게 자고 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몸이 좀 회복되고 있구나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동안은 하기 싫은 출근은 억지로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몸에 정말 많은 무리를 줬다라는 것을 푹 쉬다 보면 좀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퇴사 자체는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저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해서 새로운 길을 찾은 동기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제가 더 늦지 않게 이 나이에 퇴사를 해서 새로운 길을 찾은 게 다행이지 만약 몇 년 더 이 회사에서 버티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더 버텼다면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속절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더 나이를 먹고 회사 생활만 하고 다른 스펙 쌓지 못하고 준비도 없이 퇴사를 했다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을 거겠죠. 그러니까 지금도 드는 생각이 와 내가 진짜 몇 살 더 먹고 퇴사를 했으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저도 퇴사 후에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나 퇴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제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싶더라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퇴사해도 되는 건지 퇴사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정말 그걸 내가 하고 살아도 되는지 내 형편이 그게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
나의 자금 계획,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는 얼마고 퇴직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,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만기인 대출이 있다면 그걸 내가 못 갚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, 언제 상환할지 이런 것도 다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토끼 왕자였고 항상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